자, 해봅시다. 52번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극한 문제를 푸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지 않냐? 절대값이면? 맞나요? 예? 예? 절대값이 0이 되면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하나는 플러스로 나오고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나올 거야. 됐나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극한값이 같았다 이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를 했다 이 말이지. 그 다른 말은 얘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일 건데 얘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결을 해줬다라는 말이야. 기본적인 생각은.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해결을 해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x는 하나는 x로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지? 얘가 이 x를 해결해 주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 있습니다. 왜? 얘는 하나잖아. 얘가 지금 그래프가 하나인가요? 좀 애매하나?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은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가 다르네. x가 0으로 가면 이 x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플러스이면 무한대로 가고, 그러지?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러겠네. 함수에 따라 다르겠네. 함수에 따라 다르겠네요. 현재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이면 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같은 값, 마이너스 무한대도 같은 값이 떨어지겠죠. 플러스 무한대를 넣어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얘가 똑같은 값, 얘도 똑같은 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다른 함수는 다를 수가 있겠네. 다른 함수는 0 플러스일 때 요놈이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야 되니까 f 무한대하고 f 마이너스 무한대가 얘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면 실제로 해봐야 된다밖에 안 되는 거지.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 극한값이 다르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그건 실제로 해봐야 되는 상황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안의 값이 하나의 값이라면 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니까 얘가 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야? 0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가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같은 값이 나오려면 0밖에 없는 거라고. 어제 잠깐 비슷한 식이 나왔잖아. fx하고 마이너스 fx. fx 마이너스 fx가 같아지려면 곱값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fx분의 1이 나오면 x분의 1을 치환해서 풀려고 그래. 됐나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치환을 하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치환하지 말라고. 자, 얘를 치환하면서 지금 해결할 게 두 가지야. 절대값 x도 해결해야 되고 x분의 1도 해결해야 돼. 그렇지? x분의 1을 해결하면서 이 절대값 x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x분의 1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fx분의 1이 어려울 때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고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흐름 이해돼서 fx가 2차 함수야. fx가 다항함수의 fx분의 1은 치환을 안 하고 푸는 게 편합니다. 나머지 애들이 해결을 해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fx가 다항함수일 때는 fx분의 1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식을 적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3차이면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x분의 1 상수 이렇게 된다고. 차수가 거꾸로 가야겠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가 1차이면 분명 분모가 차수가 1차밖에 안 나올 거라고 나는 판단이 돼요. 분모가 2차가 돼버리면 얘가 1차고 분모가 2차가 되면 일단 분수식이 남아버립니다. 자, 분수식이 남는 이유는 분모에 문자가 남아있다고 해. 차수가 높아서 해. 분모가 문자가 남아있는 것은 그 x가 어디로 갈 때밖에 없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밖에 없는 거야. 0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돼. 무한대로 가는 건 말이 되고. 그러니까 이 x가 0으로 가냐 무한대로 가냐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하는 거고 fx분의 1은 다항함수일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x분의 1로 치환되면 상수항 x분의 1, x분의 2로 적는 연습을 하면 돼. 거꾸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면 돼. 어느 순간 가다가 끝납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되시죠? 무한대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가 최고창부터 가는데 0으로 간다면 상수항부터 출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바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고 요거하고 fx는 2차 1차 상수인데 x분의 1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 넣으면 우함수는 똑같은 형태가 발생하겠지. 요거에 얘는 조금 기억을 해놓자.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fx가 다항식일 때 ft-f-t는 꽤 많이 나오는 식이야. 다항식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fx-f-t도 나오고 ft 플러스 f-t도 꽤 많이 나오는 식이야. 응? ft-f-t는 기함수입니다. 맞나요? 이 함수는 기함수라고. 예? 이게 홀수차만 남아. 얘가 플러스이면 얘는 우함수야. 짝수차만 남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좀 해놓자. 많이 나오는 소재다. 얘는 뭐야? 기함수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뭐가 된다? EQT가 된다. QET가 된다. 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 되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식 보면 FT-F-T는 꽤 많이 나오는 소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대로 써먹어 보자 이런 말이야. 이 식 자체가 어쩐다? 이 식 자체가 쉽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두 가지 해결했습니다. x분의 1 해결했고 x분의 1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겠습니다. 다항함수에서는. 그렇지? 근데 나는 해결이 안 돼. 안 되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치환하자 이 말이야. 바로 치환은 달려들지 말고 나머지 것들이 간단했으면 얘네들이 간단했으면 치환해도 그냥 쉽게 떨어집니다. 얘를 바꿈으로써 나머지 애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식은 뭐가 나올 거냐면 지워버렸네. 요 놈을 그대로 이용하면 가운데 있는 식이 EQX분의 1이 나오겠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고 나니까 리미트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이렇게 되네. 그러면 x가 양수일 때와 절대값 x가 있을 거고 x가 음수일 때 절대값이 있는데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럼 결과값이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네 지금. 그러겠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a가 0밖에 없다 이거지. a가 0이면서 q도 0이 되네요. 됐니? 실제로 너희들이 우극한 자극한 해보고 이제 계산한 겁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요놈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x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갈 거라고. 0으로 될 거니까 다. 그렇지? 뭐 0 플러스 0마이너스 중요한 건 아니고 뭐만 남아있어? 상수항만 남아있다 이 말이 되겠지. 끝났네.
fx는 x제곱 플러스 3이네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 문제가 자 x분의 1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x가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가. 그럼 t는 어디로 가지? 지금 x가 0으로 가잖아. t는 어디로 간가요? 거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x가 0으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틀린다고. 발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x가 0으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갔는데 여기서 틀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잘못이라고. 됐니? x가 0 플러스로 가야 t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t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0은 방향성이 두 군데야. 0은 방향성이 뿔마 두 군데야. 무한대는 한 군데입니다. 한 방향이야, 한 방향.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한 방향밖에 없어. 0은 방향이 두 방향이야. 알겠어요? 주의해야 돼. 마찬가지로 무한대를 치환해 가지고 0으로 보낼 때도 0 플러스라고 정확히 적어야 돼. 마이너스 할 때 0 마이너스 정확히 적어야 돼. 됐습니까? 거기에서 감점이 된다. 그럼 이 문제는 바꾸는 게 좋은 것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못 푼다가 아니야. 무한대를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흐름상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풀 수 있습니다. 분자 바꿔서 풀 수는 있지만 대신 정확하게 나누어서 풀어줘야 된다 이거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gx라는 함수는 fx가 0이 아닌 부분, 다시 말해서 분모가 0인 부분,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부분만 이 식을 쓸 것이고, fx가 0인 부분 다 3을 쓰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근데 다른 내용이 없어. 연속 이 말이 없어 지금. 근데 극한값 3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은 g3-1이 된다 이 말이에요. g3은 함수값이고 얘는 극한값이지. 근데 fx는 지금 연속이잖아.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야. 그럼 얘가 분모가 0이 안 된다면 얘는 연속인 거야. 그러겠지? 만약 연속이게 되면, 얘가 연속이게 되면 얘랑 어째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값이 나왔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G3은 요놈이었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G3은 3이고 얘는 결과상 2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낸 사실은 뭐야? G3은 3이 됐다는 말은 G3에 대해서 G3이 0이 됐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F3은 0이 되는 새까지 식이 적어졌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F3은 여기다가 리미트 x에다가 3으로 보내보면 fx분의 fx 플러스 3 fx 플러스 1 요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생각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네. 그렇지? f3은 3이 되면서 요 극한값은 2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얘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x가 3으로 가는데 f3은 0이잖아. 얘가 0이라는 것은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네. 근데 분자가 얘는 0이 될 수가 없겠지. f3은 0인 게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다시 0이 돼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사실이
F6은 0이었다. fx가 지금 3차인데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인수 2개. 2개 나와서 이제는 fx 대신에 뭘 넣는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나머지는 아직은 몰라.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지금 뭡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1 이렇게 결과장. 3 넣을 거니까 0은 안 됐으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쭉 안 적고 그냥 1만 적었어요? 맞죠? 그러면 요놈에서 지금 3으로 가는 놈 제거되고, 분모가 지금 요놈이 알파가 3일 수가 있나 없나? 없지. 얘가 0이 돼버리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남는 거 계산하면 3, 6 마이너스 알파 3 요놈이 2가 되게끔 알파를 설정하면 되겠다. 그럼 이해되시죠? 위에 조건에서 우리는 알아낸 사실을 충분히 알아내고 나서 식에 넣어가지고 조건들을 다 이용한 겁니다. F3이 0이 돼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돼야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인수 하나를 더 찾아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극한값이 2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 말이 되겠죠. 2라는 걸로 마무리했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55번 질문이었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서만 정의됐습니다. 마이너스 1거에서 정의됐다. 자,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부터 0,6인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6보다 큰 거는 6일 때 1일 지나고 A는 양수니까 미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2차 함수에 6에서 끊겼고 로그 함수 6에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fx가 이런 그림이네요. t가 양수에 대하여 이 구간 연습 많이 했던 겁니다. 계속 했던 거야. 이렇게 쉽게 돼야 돼 이제. 간격이 두 칸이고 이 두 칸 간격에 대해서 그래프의 최대값을 GT라고 놨어요.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 아직은 뭐 이만큼 밑으로 갈지 저 위로 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어중간에 그린 거야 그냥. 자, 얘가 0, 얘가 6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칸에 대해서 t-1, t 플러스 1 두 칸에 대해서 t-1, t 플러스 1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가 되는 값을 gt라고 놨어. 그러면 gt가 나오면 선생님 뭘 찾으라 했어? t, gt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t는 어디 있냐? gt는 찾았어. 얘가 gt야. t는 어디 있어? 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어. t는 양수부터 집으니까 0, 마이너스 1부터니까 t가 0부터 그래프가 들어가. 다시 말해서 이 0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최대값이니까. 그럼 이쪽 점이 왼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인 그림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일단은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나올 거고, 얘가 요 사이로 끼게 되면 이때부터 두 칸부터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최대값이 변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프로그램상의 문제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최대값은 유지가 됐어. 근데 t는 어디에 있다고? 정중앙에 있다고요.
요 간격이 현재 1이고요. 요 간격이 1이라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어디를 따라와? 요놈의 최대값이 되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 칸 오른쪽으로 와서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따라갈 거냐면 요놈이 딱 얼마가 될 때, 이게 두 칸이 될 때, 이거 두 칸이 될 때, 이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더 뾰족하면 왼쪽에서 걸릴 것이고, 또 완만하면 오른쪽에서 걸릴 거야. 이게 되니? 여기가 같았을 때 최대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로그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 그래프를 따라갈 거다고. 요거 한 칸을 따라갈 거다 이거지. 요거 한 칸, 요놈도 한 칸, 요놈도 한 칸. 그럼 실제 요놈은 제일 왼쪽 값은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값이 여기 GT로 떨어진 거죠. 여기다 2를 넣었더니 5야, 5. 이 값은 0,5가 되는 요 파란색 그래프가 현재 GT 그래프라고. 되니? 여기까지가 빨리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0부터 무한대까지 GT가 최소값이 5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5가 있으니 이 점은 5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5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가 5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요 위치가 여기가 1일 때 5였으니까 이 위치가 5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가 왼쪽을 따라왔잖아. 이해되니?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 점이 어쩐다고? 5보다 더 왼쪽에 걸려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럼 이 점이 어디를 걸려야 돼? 6보다 왼쪽에 걸려야 된다는 소리고, 이 점은 7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뭔 말 이해되니 지금? 응? 흐름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고 여기가 딱 7이고 여기가 딱 6일 때 가장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가 로그가 가장 아래쪽으로 갔을 거다 이 말이야. 로그가 더 위쪽으로 가면 왼쪽에 걸리겠지. 딱 이 지점에서 이 로그가 아래쪽으로 왔다 이 말이지. 로그 아래쪽으로 왔단 말은 A 값이 크다 작다? 작았다는 말이 되겠지. A가 크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A가 작았다는 거니까 그때 A의 최소값 맞는 말이 되겠네. 이 상황이네. 이게 여기가 로그에다 7을 넣었을 때 이 로그식에다가 A 로그 4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7을 넣었을 때 얘가 5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상황 판단하고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식을 뽑은 겁니다. 다른 식도 나올 수 있는데 요 식이 좋을 것 같아요. 끝. 됐죠? 다음 두 다항함수 fg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gx 식이 좀 다항함수야. 자, 우리가 다항함수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해볼 수 있는 작업이 뭐냐면 수를 넣어본다. 항등식 미분해본다. 됐습니까? 자, 미분해본다. 그 전에 차수를 한번 확인해본다. 차수를 한번 확인해본다. 차수가 확인이 되면 최고차항 개수까지 확인해본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라고 얘를 만족시키는데 지금 여가 마이너스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으니까 차수는 확인이 이 3차만 아니었다면 F하고 G는 차수가 똑같은 차수였을 거고 그러지 개수의 차이는 2배가 차이가 났을 거다. 이 정도 생각이 되는데 X제곱 때문에 아직은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네요.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K에 대하여 이거일 때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X가 2로 갑니다. X가 2로 가. 그러면 요놈의 극한값이 있을 것이고 잘 보세요. 요놈의 극한값을 곱할 거야. 극한값이라는 말은
결과물이 떨어진 겁니다.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아니라 딱 E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E라고 쓸 거라고. 얘는 상수. 상수, 얘도 극한값, 상수. 상수 곱하기 상수가 K라는 상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갔고 얘는 뭐로 갔어? 상수로 갔기 때문에 무한대가 좀 더 쉽잖아. 그러지? 얘가 가능한 상수는 우리가 차수가 분모가 더 크면 0이 될 거고, 같으면 최고차는 개수가 될 거고, 분모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가 될 거니까 그건 안 돼. 분모가 차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제곱을 해야 같으니까 F의 차수보다 G의 차수가 2배를 더 크다 이 말이 되겠네. 됐니? 그러면 G가 F가 1차이면 G는 2차, F가 2차이면 G는 4차. 여기까지 적어놓고 땡땡땡.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 그러면 F하고 G가 차수가 발생했지. 아까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X제곱이 약간 걸린다고 했잖아. G가 더 차수가 더 큰데 F는 차수가 더 낮아. 3차를 지워야겠네. 3차를 지워야 되니까 GX는 현재 2차이고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아냈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3차가 지워졌어요. 3차 지워지고 얘는 이제 1차. 그 다음에 남는 게 1차에 1차, 2차. F는 1차. 요놈이 말이 되겠네요. 나머지가 말이 안 된다는 거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고, 이 3차 때문에 나머지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지금 2를 넣어볼 수 있나요?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어봤더니 2 G 2 끝. 끝났네. 그러지? 당연히 F2하고 G가 같다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X에다 2를 넣으면 얘랑 어쩐다? 같다는 식이 나왔다고. 얘 어디 간다? 분모가 0으로 갔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G 1은 0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수 알아냈고 계수 하나 알아냈습니다. 인수 하나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식에다 또 뭐 넣어볼 수도 있냐면 X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fx에다가 0을 넣어볼 수 있겠네요. 0. 0을 넣었더니 0, 0, 0 사라지고 0, 0, 3, G0이 0이 돼. G0은 또 0이 됐네요. 그러면 다 알아냈네요. 결론적으로 GX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 GX가 다 나왔습니다. GX가 다 나왔다는 소리는 FX도 다 나왔다는 소리네. 마무리 지어도 되겠네. 요 정도 하고 필요하다면 미분할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18번. 자, 우리가 이러한 유의 문제는 지금 스텝 5 문제는 여기 5 문제는 약간 뭐 중킬러 정도의 문제의 느낌이 많습니다. 미분 가면 킬러 느낌도 날 거고요. 알겠나요? 식이 좀 복잡하고 연산도 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실제로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는 외워서 푸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얘를 차근차근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실전에서는 이 문제는 보통 5분 이상 사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빨리빨리 알아내야 될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발췌를 해놓고, 알아낼 것을 정리 다 해놓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정 안 되면 어떨 거야? 때려 맞춰서 문제를 풀 거라고. 추론해서 풀 거라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고 풀 거라고. 알겠나요? 자, 두 양수 A, B가 있는데 B는 3보다 크다고 했어요. 선생님 풀 때 B가 3보다 크다는 말이 한참 뒤에 나와가지고 풀이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양수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중간중간에 걷어낼 것을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나올 건데 걷어낼 거는 빨리 걷어내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쓸 거다 이 말이야.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함수 F는 좀 쉽게 나왔고요. F1이고 2차, 1차, 3차. 음수에서는 요 놈을 쓸 거야. 양수에서는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a는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에 그 다음에 b만큼 양수만큼 평행 이동한 어떠한 식이야.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두 개 함수를 썼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네요. 실수 전체 집합이 연속이란 말은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3f0은 af-b라는 식이 하나 나왔네요. 됐습니까? 당장은 이용할 수 없겠네. 제일 나중에 요 식을 한번 이용하겠네요.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구하고 나서 G4를 구하시오. 여기다가 G4는 오른쪽 식에다가 지금 4 플러스 A 0보다 크니까 F4-B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 말만 갖고 이제 식은 나중에 갖고 이제 풀어볼 거고요. 이 말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갑니다. 근데 분모가 0인자가 두 개가 있어. 그러겠지? 그럼 분자도 0인자가 두 개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해석되지? 근데 0인자를 뽑고 싶은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0인자를 뽑기가 좀 쉽진 않아. 그러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얘가 일단 0인자를 뽑기 위해서 얘를 분모 유리화를 시켰습니다. 분자를 적다 보니까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야. 근데 얘가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네. 그러겠지?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적으면 되겠네.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 빼서 뭐가 나왔습니까? gx의 절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요거 값이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은 이것뿐이다. t의 얘가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나머지는 존재한다 이 말이네. 됐니? 요거의 값이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나머지에서는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일단 극한값이 일단은 존재하는 게 더 훨씬 많잖아. 근데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는 놈이 두 마리나 있다 이거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놈이 두 마리가 당연히 있어야겠다 이거네.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3 음수로 가고 있으니까 이 음수식에서 x 플러스 3으로 가는 놈이 두 마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gx라는 식이 x 플러스 3 제곱이 하나는 fx 거 하나는 알파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극한 값이 이놈의 극한 값이 이제는 x제곱 플러스 2가 하나가 제거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집어넣겠지. 근데 g-3은 0입니다. g-3은 0이야. 자, 여기 gx가 요놈을 들어가면 요놈은 제거됐고 요놈 하나만 남았고 그러면 이것 분의 이것이 남았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을 거야? g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요놈은 0이 된다고.
그거 루트 GT의 제곱. 극한하고 T는 상관이 없어. 상수야. 루트 GT의 제곱 절대값 GT. 요렇게 나왔네요. 이제 얘의 극한 값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값이 존재 안 해야 되니까 얘가 뭐 P라고 존재하려면 우리는 G-3이 0이 되면 안 되고 G 0이 되면 안 되고 아니라 G-3은 0이고 G6도 0이다 이 말이 되겠죠. T가 -3하고 6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T가 -3일 때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T가 6일 때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G-3이 0이고 G6이 0이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G-3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GX를 한번 적어보면 지금 나온 것까지 GX를 한번 적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X 내가 한 거 아니야. X 플러스 3 X 플러스 A에다가 F가 누구냐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3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B 붙었을까요? 마이너스 B X가 0보다 클 때 요렇게 식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현재 G-3이 0인 것은 시간에가 있죠. 음수는 요놈을 쓸 거니까. 시간에 있어요. 그런다는 말은 얘는 다시 얘가 음수일 때는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겠지.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건데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신 X가 음수 쪽이서니까 얘가 0이 안 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어차피 0 인수가 있었으니까 하나 더 있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거나 알파가 양수이면 되겠죠. 음수 쪽만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x가 음수일 때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겠지? 이 음수값만 0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마이너스 3이 하나 걸렸잖아 0이. 얘 한 번 더 걸려도 되고 음수 쪽에 걸리면 안 된다고. 알파는 양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되니? 자, 두 번째 요놈은 A가 양수라고 했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린 지금 6을 찾으러 가야 돼. 6이 요놈에 있어야 돼. 무조건. 6이 요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해? 됐어요? 근데 얘는 A가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양수만 갖고 얘기를 할 거니까. 됐지? 그러면 누가 3이 아니라 B-3 B-3이 6이고 이렇게 써야 돼. 6이고 알파 플러스 B는 6이거나 6 두 개 걸려도 되겠지. 6이거나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양수 쪽에서는 걸리면 안 되겠지. 알파 플러스 B가 음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 B-3이 아까 어떻게 했어? B가 아까 뭐라 했어? 3보다 크다고 했지.
B가 3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에서 걸릴 수밖에 없어. 하나 더 적으려겠어. 뭘 적으려냐면 얘가 음수고 얘가 6이면 되잖아. 근데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걸리려면 양수에서는 6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B는 9라는 놈이 나오고, B가 9가 되면서 알파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B가 9가 되면서 알파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B는 9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것은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 얘는 되네요. 근데 마이너스 9보다 작다는 말은 안 되겠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B는 9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가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 fx식이 다 나왔고, 우리가 지금 안 나온 값은 a값만 안 나왔습니다. 그 a값은 지금 식 하나 이용하지 않은 요 놈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거죠. 그 식으로 a값을 하겠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이 좀 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해석이 지금, 자, 여기까지 해서 극한값에 대한 한번 문제를 풀었고, x에 대한 극한을 해석을 했고, 여기식부터 뭐가 돼? 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값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딱 어디만 걸려야 한다고? 마이너스 3하고 6에서만 걸린다는 말은 마이너스 3에서 0이 무조건 돼야 되고 6에서도 0이 돼야 되지만 나머지에서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돼야 되고 얘는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다음.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풀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클 때는 x라는 그래프 정확해요. 바깥쪽.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대신 다항 함수. 뭐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hx라는 함수는 g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x에다가 t0 플러스를 줬어. t0 플러스를 줬다고. 플러스를 줘가지고 x를 변화시킬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x에다가 t 플러스를 넣어서 함수값을 나온 극한값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상수 형태가 등장할 겁니다. x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 얘는 t에다 2를 줬습니다. 2 플러스를 줬어. 하나는 0 플러스, 얘는 2 플러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0하고 2 플러스는 약간 더 크다는 값이야. 약간 더 크다는 값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x를 우리가 범위를 쭉 집어넣을 거 아니야. 범위를 집어넣는데 x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2 플러스이면 이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2 플러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3 플러스가 되는 거고, x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넣게 되면 2 플러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 생각이 좀 어려워. 아니 얘도 플러스고 얘도 마이너스 2보다 약간 1보다 약간 작다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값, 이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이 값이 얘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얘가 값이 딱 떨어지면 플러스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1보다 작은 값이면 이게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요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얘는 그냥 gx적인 느낌으로 하나 가면 되고, 얘는 gx 플러스 2에 대한 느낌으로 가면 돼요. 대신 값이 걸리면 플러스 쪽 오른쪽을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x 마이너스 1 x 안에는 뭔지 몰라 fx, 뭔지 몰라 fx. 이 그래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런 그래프라고.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요게 지금 현재 gx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hx는 뭐 할 거냐면 gx 플러스를 생각할 거고 gx 플러스 2에 플러스를 쓸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이, 두 개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 걸리거나 1이 걸리면 우린 식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식이 달라지겠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x가 얼마일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여기 두 칸인가요? 두 칸이겠지? 그럼 요놈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요때 세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럼 범위가 이제 이쪽으로 붙일 건데 이 딱 만나는 점은 어디로 보낼 거야? 오른쪽으로 붙일 거야. 얘가 변화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범위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1보다 크다. 이게 따라서 h식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됐니?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대가 둘 다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이니까 요놈은 x제곱이 되겠죠. 아니지. x 플러스 1 넣었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는 지금 여기가 x 플러스 2고 요가 지금 fx 플러스 2이고 요놈이 x 플러스 2라고. 요 식을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범위에서는 얘는 그대로 x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 쪽으로 간다고. 마이너스 1 뭐지?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니까 요 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놈, 얘는 요놈. 그래서 얘가 x fx 플러스 2. 얘가 되면 1이 되면 1까지는 1이 되면 넘어가고 얘만 걸렸겠네. 그럼 얘만 걸렸다는 것은 요놈은 f, 요놈은 x 플러스 2. 그 다음에는 x 넘어갔죠 다. x 플러스 2 요러한 식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뭘 알아내라? hx를 알아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h1을 넣어라 그러면 3이 되고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지는 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g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어디 구간이야? gx가 이 구간에서 f가 여기서 감소하고 g-1이 마이너스 2이면 g-1이 마이너스 2이면 감소하고, 그래프가 안쪽에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요 마이너스 2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 되겠네요. 요렇게 된다면 h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느냐 하는 말이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최소값이라겠지. 최소값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이고 얘가 1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다고 하면 요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겠지? 근데 요 놈은 어떤 놈에서 지금 1 왼쪽이 있고 1 오른쪽이 있을 건데 어디서 가져? 1 왼쪽에서 갖겠지. 요 놈에서 가질 거라고. 요 놈은 아니고 요 놈에서 가질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1 값이 있어 없어? 극한값이 없어. 함수값이 없어. 이게 빵꾸가 나 있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그래프가 이렇게 빵꾸가 나 있을 거라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요놈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반대되는 예시. fx가 없잖아 지금. fx가 없잖아. fx 요렇게 되는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 들고 나서 문제를 풀면 돼. 쉬운 예시 뭐 마이너스 x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으면 된다고.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풀어낼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아니면 마이너스 2x 이거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x 아니지. 감소함수니까 음수 1차를 넣어가지고 반예로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이거지. 됐어요? 이 문제의 의도는 딱 이거였을 거라고. 여기에 있는 등호 위치를 너희들이 좀 잘 판단해서 넣어달라는 이런 요구라고. 여기 이런 것들 여기 등호 위치를 잘 판단해서 넣어달라는 이거 요구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요러한 극한값. 일단 t가 0 플러스보다는 x가 우선적이야. x는 우선적으로 값을 갖고 있고 거기에 약간 더 큰 값, 약간 더 작은 값이 t가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것이 이제 x보다는 t의 영향력이 더 적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해되니? x가 3보다 작은 수는 확실한 거고 t는 0이라는 소리야. 좀 작은 수가 더 t 값보다 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됩니다. 둘 다 극한적이거든 따지고 보면. 근데 x가 더 결론적으로 먼저 갖고 있는 값이고 t는 좀 더 미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x가 값이 정해져 있으면 t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식 이해되신가요? 그 해석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논리는 딱 그거 하나야. 이 극한값을 x가 1일 때는 t가 플러스가 의미가 있는데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가 의미가 없다. 그거를 좀 판단해 달라는 어떤 내용이었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딱 그거 하나는 기억해놔라 이 말이야. 이 문제에서 남는 것은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쉬었다 갈게요.